잠들기 전 듣는 삼국지 이야기. 눈 감고 편하게 들어보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기부터 약 400년 동안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한 제국은 2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68년 영제의 통치 기간 동안 상시하로 불리던 10명의 남자 환관들이 어린 황제를 조종하며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이러한 환관들에 의한 권력 남용과 부패는 백성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시기에 백성들에게 위안을 주었던 것은 태평도였습니다. 도교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교단 중 하나인 태평도는 장각의 노력으로 수십만의 신도를 거느린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84년 2월 장각은 한나라의 말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반란을 일으켰고, 이는 황건의 난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황건의 난에 참여한 반란군은 노란 두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칭하기 위해 황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들의 세력은 단기간 내에 수도 낙양의 근처까지 진격하며 한나라 정부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나라 정부는 관군과 의용군을 동원해 반란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삼국지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형제의 맹세를 나누며 황건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의용군에 합류합니다. 그들은 반란군을 격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근본적인 사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 한나라는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89년 황제가 사망하면서 후계자 문제로 인해 조정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환관과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며 최종적으로 환관들이 대규모로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혼란을 틈타 실권자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낙양에 들어와 권력을 장악하고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를 즉위시키며 독재 체제를 구축합니다. 동탁의 폭정에 맞서 여러 지방의 영웅들이 연합을 결성하고, 이 중에는 유비와 그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국지의 서막이 올라가며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연합군과 동탁 사이의 대결, 여포의 배신과 동탁의 죽음, 그리고 이후 조조, 유비, 손권 등 여러 인물들의 권력 다툼으로 이어지는 삼국지의 드라마틱한 서사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 중 하나를 생생하게 재현해냅니다. 202년 6월 원소의 사망은 조조에게 커다란 호기로 다가왔습니다. 원소의 후계자 원상은 아버지의 명성과 능력에 미치지 못했고, 가신들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조조는 이를 틈타 하북의 패권을 장악하며 중국 북부의 절대적 지배자로 부상합니다. 이 시기 유비는 신야에 머물고 있었는데 형주의 최전선을 방어하기 위해 유표가 신야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이때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며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208년 1월 조조는 형주 침공을 결심하고 남쪽으로 진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표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계자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자 유비는 양양으로 피신합니다. 이때 손권은 형세가 조조에게 기울어 가자 제갈량의 전략적 조언을 받아들여 조조에 맞서기로 결정합니다. 적벽에서의 대결은 화공을 이용한 승리로 이어지며 조조의 진군을 저지합니다. 관도 대전 이후 원소의 사망으로 조조가 하북에서의 지배력을 확고히 한 반면, 적벽 대전은 조조의 남하를 저지하고 유비와 손권이 조조에 맞선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로써 삼국지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리며 삼국 간의 권력 균형과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유비는 형주 남부를 점령하고 제갈량의 전략 아래 조조에 대항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갈량은 북벌을 시도하며 촉한의 영토 확장과 중원 통일의 꿈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북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제갈량은 병사하게 됩니다. 한편 오나라에서는 손권이 황제로 즉위하며 자신의 국가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위나라에서는 조조의 사망 후 조비가 황제로 즉위하고 사마이가 실권을 잡으면서 내부 권력 다툼이 격화됩니다.
삼국 간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각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략을 수립하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총나라, 오나라, 위나라 각각의 내부 문제와 외부적 대립은 삼국시대의 역동적인 역사를 구성하며 이는 결국 진나라에 의한 통일로 귀결됩니다. 진나라의 통일은 삼국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중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진나라의 통일은 중국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국의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고 다시금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를 재건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마염이 진나라의 초대 황제로 즉위한 후 삼국시대의 영웅들과 그들의 후예들은 점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국가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의 통일 정책은 삼국 각각의 영토를 통합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한나라 시대 이후 오랜 분열과 갈등을 겪은 후 다시 통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통치 기간은 비교적 짧았으며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결국 분열과 혼란의 시기로 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진나라의 통일이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은 크지만 삼국시대의 영웅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며 수많은 문학작품, 연극,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며 지도자의 리더십, 전략과 전술, 인간관계, 도덕과 윤리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결국 삼국시대와 그 이후의 진나라 통일은 중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분열과 통일,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국인의 정체성과 역사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국시대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갈량의 북벌 실패와 그의 죽음은 인간의 노력이 운명 앞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사마이의 권력 장악과 진나라의 성립은 기회를 잘 포착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삼국지의 결말은 통일된 진나라 하에 세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마무리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투, 정치적 암투, 그리고 인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남습니다. 특히 유비, 조조, 손권 등의 주요 인물들은 각기 다른 리더십 스타일과 인간적 특성을 보여주며 그들의 결정과 행동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삼국지 속에서 유비의 정의감과 인덕, 조조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 손권의 융통성 있는 리더십은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물들과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인간 본성에 대한 탐색과 고찰의 소재가 됩니다. 또한 삼국지는 전쟁과 정치적 암투 속에서도 우정, 충성, 사랑과 같은 인간적 가치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형제에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결속력을 나타내며 이는 삼국지가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결국 삼국지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한 걸작으로 전쟁과 평화, 권력의 획득과 상실, 인간관계의 복잡성 등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 소설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문학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국지가 전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변화와 적응의 중요성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각 세력과 인물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서 자신의 전략을 조정하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유비가 촉한을 세우고 황제로 즉위하는 과정, 조조가 중앙 권력을 장악하며 위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 손권이 오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 등은 모두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국지는 리더십의 여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비의 인덕 리더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세력을 결집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조조의 전략적 리더십은 냉철한 판단과 치밀한 계획으로 적을 이기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권의 융통성 있는 리더십은 다양한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오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삼국지는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이 어떻게 각기 다른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지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인물들 사이에서도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해결이 가능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로 갈등을 넘어서 대화와 이해를 통한 화해와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삼국지 속의 전투와 전략, 정치적 암투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간 본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보편적인 측면을 탐구합니다. 이를 통해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과 사회, 권력과 윤리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는 문학적 걸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삼국지는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으며, 그 속에 담긴 깊은 인간적 인사이트와 역사적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각국의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삼국지의 매력 중 하나는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과 그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의형제 관계는 충성과 우정의 깊은 의미를 보여주며, 이들 사이의 결속은 삼국지의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연합과 세력 간의 동맹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갈량과 주유, 사마이와 같은 전략가들의 지략 대결도 삼국지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들의 치밀한 계략과 전략은 단순한 전쟁 기술을 넘어서 인간의 지혜와 교활함을 드러내며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삼국지를 통해 전쟁과 정치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정보와 전략, 심리의 복잡한 게임임을 보여줍니다. 삼국지는 또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인물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인간의 회복력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유비가 여러 차례 실패와 배신을 경험하면서도 촉한을 세우고 황제로 즉위하는 과정은 그의 불굴의 의지와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삼국지는 인간의 약점과 강점,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는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국지 속에서는 인물들의 운명이 때로는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 급변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운명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개인의 선택과 노력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결국 삼국지는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광대한 서사이며, 이로 인해 독자들은 삼국지를 통해 다양한 인생 교훈과 역사적 사실, 인간 본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국지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깊이와 다양성,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삼국지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과 교훈을 주는 영원한 문학의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삼국지가 전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권력과 도덕성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조조는 종종 권모술수와 권력 추구를 위한 냉혹한 결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행동 뒤에는 효율성과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유비는 도덕성과 인덕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권력을 추구하는 방법과 목적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삼국지의 인물들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때때로 도덕적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며 이는 결국 그들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유비가 황권을 위해 손권과 연합을 맺었던 것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보였지만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복잡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정의 중요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국지 속 전투와 전략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지략과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깊은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제갈량의 북벌이나 주유의 적벽대전에서의 화공 전략 등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시의 기술과 환경,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삼국지를 통해 우리는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의 순환을 목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삼국지는 이러한 인간의 여정을 통해 인생이란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가진 신념과 가치,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지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계속되는 인간의 투쟁과 꿈, 그리고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며 삶의 의미와 목적,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삼국지는 그렇기에 단순한 역사소설이 아니라 인간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